제1장 팥죽 장수 할머니. 팥죽 사려, 팥죽. 장터 어귀에 작은 가게를 차린 할머니가 구수한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팥을 삶아 정성껏 죽을 끓였다. 할머니, 팥죽 한 그릇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따뜻한 팥죽을 정갈하게 담아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다. 맛있게 드시게. 고맙습니다. 손님이 팥죽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다. 이야, 정말 맛있어요. 고맙네. 할머니의 팥죽은 장터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 팥도 실하고 달지도 짜지도 않게 맛이 딱 좋았다. 우리 할머니 팥죽이 제일이야. 장터 사람들이 자랑했다. 어느 날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곧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다, 비야. 행상인들이 황급히 짐을 챙겼다. 할머니, 저희 잠깐 비 좀 피해도 될까요? 짐을 이고 다니던 행상인들이 할머니 가게로 몰려왔다. 그럼 어서 들어오게. 할머니는 흔쾌히 자리를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비가 많이 오는구만. 할머니 가게는 작았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할머니, 오늘은 장사 안 되시겠어요? 한 행상인이 안타까워했다. 괜찮아, 비 오는 날도 있는 법이지.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그래도 자네들이라도 비 안 맞으면 됐어.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행상인들이 감동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비는 한참 동안 쏟아졌다. 할머니는 행상인들에게 따뜻한 팥죽까지 내주었다. 이거라도 드시게. 어머, 이럴 수가. 팥죽이라도 먹고 몸 좀 녹이게. 행상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팥죽을 받아 먹었다. 할머니 팥죽은 정말 맛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가 오면 할머니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할머니는 정말 착하셔. 우리 장터의 어머니 같은 분이야. 장터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나이가 70이 넘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아니야, 나는 팥죽을 끓이는 게 좋아.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장터에 나와 팥죽을 팔았다. 팥죽 사려, 팥죽. 할머니의 구수한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밤 장터에 큰 불이 났다. 불이야, 불. 누군가 소리쳤다. 어디서 불이 났어? 저기 건어물 가게 쪽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바람까지 불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물을 떠와. 빨리, 빨리.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불을 끄려고 애썼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러다가 장터가 다 타겠어. 사람들이 당황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외쳤다. 할머니 가게부터 구해야 해. 맞아, 할머니 가게를 먼저. 사람들이 동시에 할머니 가게로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서 나오세요. 할머니는 가게 안에서 귀중품을 챙기고 있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청년들이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내 가게가.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할게요.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할머니 가게를 지키기 시작했다. 물을 여기다 부어. 이쪽도 불 붙었어. 모두가 필사적으로 할머니 가게를 지켰다. 다른 가게들은 어느 정도 탈 수밖에 없었지만 할머니 가게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다. 할머니께 늘 신세를 졌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야.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할머니 가게는 큰 피해 없이 지켜졌다. 다행이다. 할머니 가게를 지켰어. 사람들이 환호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한 행상인이 말했다. 할머니께서 비 오는 날마다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따뜻한 팥죽도 주시고. 그런 건 당연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청년이 말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머니 가게부터 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이 완전히 꺼진 후 장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가게가 멀쩡한 것을 보고 미안해했다.
내 가게만 멀쩡하니 미안하네. 아니에요, 할머니. 장터 이장이 말했다. 할머니 가게는 우리 장터의 상징이에요. 상징이라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장터를 지켜준 거예요.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장터가 따뜻해요. 며칠 후 장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할머니 가게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한 상인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무슨 이름이 좋을까? 여러 의견이 나왔다. 복을 가져다주는 팥죽이니까. 복죽집은 어때? 복죽집. 좋은데? 모두가 찬성했다. 복죽집이라. 참 좋은 이름이네요. 할머니도 흐뭇해하셨다. 다음 날 장터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 가게에 현판을 달아드렸다. 큰 글씨로 복죽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 이제부터 이곳은 복죽집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요. 이제는 이름도 복죽집이니 더 많은 복이 올 거예요. 사람들이 축하했다. 그날 이후 복죽집은 더욱 유명해졌다. 복죽집 팥죽을 먹으면 복이 온다더라. 정말? 그럼 나도 가봐야지.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더욱 정성껏 팥죽을 끓였다. 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끓여야지. 할머니의 팥죽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장사가 안 되던 젊은 상인이 복죽집을 찾았다. 할머니, 팥죽 한 그릇 주세요. 그래, 잠깐만. 할머니가 따뜻한 팥죽을 내주었다.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드네요. 청년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힘들겠구나. 할머니는 어떻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어요? 청년이 궁금해했다. 나는 말이야,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했어. 가족처럼요? 그래,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했지. 할머니의 말에 청년이 깨달았다. 아, 그런 거였군요. 마음을 다하면 사람들이 알아줘. 감사합니다, 할머니. 큰 가르침을 얻었어요. 청년은 할머니의 조언대로 마음을 바꿔 장사를 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청년이 다시 복죽집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복죽집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삶이 나아진 사람들이 많았다. 복죽집은 정말 복을 주는 곳이야. 팥죽도 맛있고 마음의 양식도 얻을 수 있어. 복죽집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나이가 82 되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손자가 걱정했다.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해. 그래도 이 일이 내 보람이야.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복죽집을 지켰다. 팥죽 사려, 팥죽.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구수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몸져 누웠다. 할머니. 장터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다. 괜찮으시겠죠?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며칠 후 할머니는 깨어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팥죽을 끓일 힘이 없었다. 미안하구나. 이제는 내가 복죽집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손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할머니의 뒤를 이을게요. 정말? 네, 할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끓이겠어요. 손자의 약속에 할머니가 안심했다. 고맙구나. 손자는 할머니에게 팥죽 끓이는 법을 자세히 배웠다. 팥은 이렇게 삶고, 설탕은 이 정도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정성을 다해 끓이면 그 마음이 전해진단다.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봄이 되자 손자가 복죽집을 다시 열었다. 팥죽 사려, 팥죽. 손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복죽집이 다시 문을 열었네. 할머니, 손자가 하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맛이 어떨까? 손님들이 팥죽을 떠먹었다. 어머, 맛이 똑같아. 정말? 할머니 팥죽 맛이야? 그래, 똑같아. 손자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팥죽을 끓였다.
그 결과 할머니와 똑같은 맛이 났다. 손자가 잘하는구나. 복죽집이 계속 이어지겠어. 장터 사람들이 기뻐했다. 할머니는 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흐뭇해했다. 잘했구나, 잘했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손자가 약속했다. 오늘도 복죽집에서는 팥죽 냄새가 솔솔 난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팥죽. 그 맛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복을 가져다주는 팥죽집. 사람들은 오늘도 그곳을 찾아가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먹는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복죽집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따뜻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할머니의 정신은 지금도 복죽집에 살아있다. 팥죽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복죽집이 전하는 진짜 복이다. 제2장 새벽닭의 약속. 후.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밖에 나오려 하지 않았다. 빨리 들어와, 어두워지기 전에. 어머니가 아이들을 재촉했다.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해요? 밤에는 나쁜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나쁜 것들이요? 그래, 귀신들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겁을 먹었다. 이 마을에는 무서운 소문이 있었다. 밤마다 귀신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어젯밤에도 누가 귀신을 봤대. 정말? 무서워. 그래서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밤이 되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마을 이장이 걱정했다. 밤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냈다. 제가 밤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용식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담이 큰 청년이었다. 안 돼, 위험해. 괜찮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용식은 그날 밤 혼자 밖으로 나갔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정말 으스스하네. 용식도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흐. 누구세요? 용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질 뿐이었다. 정말 귀신이 있는 건가? 용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어땠어? 사람들이 물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귀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식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무서워했다. 이를 어쩌나. 우리 마을은 끝난 거야. 사람들이 절망했다. 바로 그때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데요? 귀신은 닭 우는 소리를 무서워한다더라. 닭 우는 소리요? 그래, 새벽에 닭이 울면 귀신들이 달아난다고 해.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럼 우리 마을에 닭을 기르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이야.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닭을 기르기로 했다. 누가 닭을 키울까? 용식이가 하면 어떨까? 젊고 용감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용식이 자원했다. 며칠 후 용식은 장에서 수탉 한 마리를 사왔다. 이 녀석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용식은 수탉을 정성껏 돌봤다. 잘 먹고 건강해야 해. 수탉은 빨간 벼슬을 가진 씩씩한 녀석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탉은 울지 않았다. 왜 안 우는 거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용식이 말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수탉은 여전히 울지 않았다. 이 녀석 이상한데? 혹시 병든 건 아닐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용식은 수탉에게 말했다. 너는 왜 안 우니? 네가 울어야 귀신들이 달아나는데. 수탉은 용식을 빤히 바라보았다. 영리한 눈빛이었다. 제발 울어줘. 마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어. 용식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수탉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수탉이 울었다. 꽃기호, 꽃기호. 우렁찬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닭이 운다. 정말이네. 사람들이 잠에서 깼다. 꽃기호, 꽃기호. 수탉의 울음소리는 힘차고 용감했다. 그날 밤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밤에 돌아다니던 이상한 기운들이 느껴지지 않았다.
귀신들이 사라진 것 같아. 정말? 응, 어젯밤에 밖에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용식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다. 정말 닭 덕분인가? 그런 것 같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탈근 새벽마다 정확히 울었다. 꽃기호, 꽃기호. 그 소리를 듣고 귀신들이 달아나는 듯 했다. 신기하네, 정말. 닭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사람들은 수탈글 고마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한 할머니가 급한 일로 이웃집에 가야 했다. 어떡하지? 밤인데?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수탉이 지켜주겠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 정말 귀신이 없네. 할머니는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 수탉 덕분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더욱 기뻐했다. 이제 밤에도 다닐 수 있겠어. 수탉이 우리의 수호자야. 마을 사람들은 수탉을 새벽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새벽의 수호자가 우리를 지켜준다. 정말 고마운 녀석이지. 용식은 수탉을 더욱 정성껏 돌봤다. 고맙다, 친구야. 수탉도 용식을 따랐다. 용식이 부르면 달려왔고 용식 곁에서 잠을 잤다. 너는 내 친구이자 마을의 영웅이야. 용식이 수탉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느 날 마을에 나그네가 왔다. 이 마을은 참 평화롭군요. 그럼요, 우리 수탉 덕분이죠. 수탉이요? 마을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수탉을 새벽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네요. 나그네는 감탄하며 떠났다. 그 후로 소문이 퍼져서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우리 마을에도 귀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수탉을 기르세요. 그리고 정성껏 돌보시고요. 용식이 조언했다. 그럼 우리 마을도 평화로워질까요? 그럼요. 수탉의 울음소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용식의 조언을 따랐다. 그리고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우리 마을도 평화로워졌어요. 수탉 덕분이에요. 감사의 소식들이 전해졌다. 세월이 흘러 수탉도 나이가 들었다. 이제 힘들겠구나. 용식이 늙은 수탉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수탉은 여전히 매일 새벽 정확히 울었다. 꽃기호. 예전만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어느 날 수탉이 병이 들었다. 새벽에 수호자가 아프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어떡하지? 치료해야 해. 마을 최고의 약초꾼이 와서 수탉을 치료했다. 이 약초를 먹이세요. 용식은 정성껏 수탉을 간호했다. 빨리 나아야 해. 마을 사람들도 수탉의 쾌유를 빌었다. 새벽의 수호자여 힘을 내세요. 며칠 후 수탉이 회복되었다. 꽃기호. 다시 힘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행이다. 수호자가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용식은 걱정이 되었다. 이 친구도 나이가 들었어. 후계자가 필요해. 용식은 수탉의 새끼를 키우기로 했다.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야 해. 수탉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수탉의 새끼들이 태어났다. 이 녀석들 중에서 아버지를 이을 녀석이 있겠지. 용식은 새끼들을 잘 돌봤다.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씩씩한 녀석을 골랐다. 네가 새벽의 수호자가 되는 거야. 어린 수탉은 아버지에게서 울음소리를 배웠다. 꽃기호.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힘차게 울었다. 늙은 수탉은 아들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잘하고 있구나. 어느 날 늙은 수탉이 마지막 울음을 울었다. 꽃기호.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벽의 수호자여. 마을 사람들이 슬퍼했다.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친구였어. 용식은 수탉을 마을 언덕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고마웠어, 친구야. 다음 날 새벽 젊은 수탉이 울었다. 꽃기호. 꽃기호. 아버지보다 더 힘찬 울음소리였다. 새로운 수호자가 나타났다. 대를 이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 젊은 수탉은 아버지처럼 매일 새벽 정확히 울었다. 그리고 마을을 지켰다. 꽃기호. 그 울음소리는 오늘도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세월이 흘러도 새벽닭의 약속은 계속된다. 대대로 이어지며 마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의 수호자가 한 약속이다. 꽃기호. 꽃기호.
오늘도 새벽이 밝아온다. 숱하게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안심한다. 우리의 수호자가 깨어있구나.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어. 새벽닭의 약속.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 소중한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꽃기호. 새벽을 알리는 숱하게 울음소리. 그 속에는 마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그 소리에 감사한다. 고마워, 새벽의 수호자여. 수탉도 마을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힘차게 운다. 꽃기호. 꽃기호. 새벽닭의 약속은 오늘도 지켜지고 있다. 제3장 바위야기의 노래. 응애. 응애. 산 중턱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 덕이가 귀를 기울였다. 저게 무슨 소리지? 아기 우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산 중턱에 아기가 있을 리 없었다. 이상하네. 덕이는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큰 바위가 있었다. 소리는 그 바위 틈에서 들려왔다. 정말 아기 울음소리네. 덕이가 놀라며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나. 바위 틈 사이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다. 하얀 천으로 감싸여 있었고 얼굴이 새빨갛게 울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덕이는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다. 응애. 응애. 아기는 배가 고픈 듯 계속 울었다. 누가 이 아기를 여기에 둔 거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일단 마을로 데려가야겠다. 덕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게 뭐야? 아기를 어디서 데려왔어? 산 중턱 바위 틈에 있었어요. 덕이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다. 바위 틈에? 누가 버린 건가? 가엾게. 아낙네들이 아기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어떡하지? 이 아기를 누가 키울까? 마을 이장이 걱정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덕이가 나섰다. 자네가? 네, 제가 발견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덕이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총각이었다.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이웃들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이의 진심에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다. 좋아, 우리가 도와주지. 아기를 함께 키우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 옆집 할머니가 젖을 물렸고 건너편 아주머니가 천을 주었고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마을의 아기니까 다 같이 키우면 돼. 덕이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위에서 발견했으니 바위라고 부를까? 좋은 이름이네. 아기 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바위야, 우유 먹자. 바위야, 잘 자라. 모두가 바위를 아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바위가 돌이 지나고부터였다. 덕이의 집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올해 농사가 대풍이네. 이상하다. 작년보다 훨씬 잘 됐어. 바위가 온 후로 복이 들어온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듬해도 그 다음에도 덕이의 집에는 좋은 일만 생겼다. 덕이네 집이 잘 되네. 아무래도 바위 덕분인 것 같아. 복을 가져온 아기였나 봐. 바위는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위야, 넌 아직 어려.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바위는 어려서부터 일을 도왔다. 착하기도 하지. 저런 아이가 어디 있어.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비가 한 달 넘게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갔다. 이를 어쩌나. 사람들이 걱정했다. 바위가 덕이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발견된 바위에 가면 어떨까요? 바위에? 네, 거기서 기도하면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럴까? 덕이와 바위는 산 중턱의 그 바위로 갔다. 여기가 제가 있던 곳이죠? 그래, 여기다. 바위는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바위가 간절히 빌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름이. 얼마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다, 비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바위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 정말 신기한 아이야. 그 후로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아기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기바위가 영험하대.
바위가 거기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소문이 퍼져 다른 마을 사람들도 아기 바위를 찾아왔다. 저희도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바위는 친절하게 사람들을 안내했다. 세월이 흘러 바위가 청년이 되었다. 바위야, 이제 장가를 가야지. 덕이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장가를 가야 해. 이웃 마을에 착한 처녀가 있었다. 바위 씨가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처녀의 부모가 혼인을 허락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위는 처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다. 할아버지, 손자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기쁘구나. 덕이가 손자를 안고 기뻐했다. 신기하게도 손자가 태어난 후 집안에 더 큰 복이 찾아왔다. 장사가 잘 되네. 농사도 풍년이고. 역시 바위 집안은 복을 타고났어.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바위의 아들도 아버지처럼 착하게 자랐다. 할아버지, 저도 아기 바위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덕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손자와 함께 산에 올랐다. 여기가 내 아버지를 발견한 곳이란다. 와, 정말 큰 바위네요. 손자가 감탄했다. 이 바위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어떡해요? 내 아버지를 지켜줬잖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야. 손자는 아기 바위 앞에서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아기 바위님. 세월이 더 흘러 덕이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바위가 슬퍼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세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바위는 덕이를 아기 바위 근처에 정성껏 모셨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 후로도 바위의 집안은 계속 번창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자가 태어나고 대대로 복을 받았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는 건 모두 아기 바위 덕분이야. 그리고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 덕분이지. 바위의 후손들은 대대로 아기 바위를 섬겼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야 해. 바위를 깨끗이 닦고 정성껏 모셔야지. 오늘날까지도 그 산 중턱에는 아기 바위가 있다. 여기가 아기 바위래. 정말 영험한 곳이라더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소원을 빈다. 아이를 점지해주세요.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많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기 바위에서 빌었더니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저희 가족도 건강해졌어요. 감사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다. 바위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 우리의 조상님이 발견된 곳이에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조상님께서 아기였을 때 이 바위가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기 바위 주변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다. 조상님께 드리는 꽃입니다. 그리고 아기 바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봄이 되면 진달래가, 여름이 되면 백일홍이,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바위를 장식한다. 참 아름답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감동한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기 바위를 찾았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요.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정성껏 빌어보세요. 바위의 후손이 위로했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럼요. 제 조상님도 이 바위의 은혜를 받았어요. 부부는 아기 바위 앞에서 간절히 빌었다. 1년 후 그들에게 아기가 생겼다. 아기 바위 덕분이에요. 부부가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축하드려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했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바위라고 지었어요. 아기 바위를 닮아서요. 바위의 후손이 감동했다. 좋은 이름이네요. 저희 조상님도 바위라고 하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더욱 인연이 깊네요. 이렇게 아기 바위의 전설은 계속 이어진다. 오늘도 누군가는 산 중턱을 올라간다. 아기 바위를 찾아서. 응애, 응애.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갈 때면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들었어? 아기 소리 같아. 정말 신비로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경건해진다. 아기 바위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마치 옛날 바위 아기가 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아기 바위는 오늘도 사람들을 지켜본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제사장 장터국밥 한 그릇. 후후. 추운 겨울바람이 장터를 휩쓸고 지나갔다. 장터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국밥 사려, 국밥. 장터 한쪽에 자리 잡은 국밥집 주인 이씨가 손님을 불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온 장터에 퍼졌다. 아, 춥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주인은 정성껏 국밥을 담아주었다. 뜨끈한 국물에 고기도 듬뿍 들어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손님들이 국밥을 먹으며 몸을 녹였다. 그때 국밥집 문 앞에 한 소년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파리했다. 소년은 국밥집 안을 힐끗힐끗 들여다보았다. 배가 고픈 게 분명했다. 저 아이 뭐지? 한 손님이 소년을 보며 말했다. 굶주린 것 같은데? 가엾게. 주인 이씨도 소년을 눈여겨보았다. 소년은 계속 서성거리며 국밥집을 들여다보았다. 배가 고프구나. 주인은 소년의 처지를 단번에 알아챘다. 얼마 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장터가 끝나갈 무렵 국밥집도 한산해졌다. 소년은 여전히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주인은 소년에게 다가갔다. 얘야, 배고프지? 소년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다. 저는 괜찮아, 들어와. 주인이 소년을 안으로 안내했다. 앉아라. 하지만 저는 돈이 됐어, 앉아. 주인은 큰 그릇에 국밥을 듬뿍 담았다. 고기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자, 먹어라. 정말 먹어도 돼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럼 천천히 먹어. 소년은 국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먹기 시작했다. 맛있다. 소년은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국밥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더 먹을래?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년이 깊이 절을 했다. 천만에, 이름이 뭐냐? 민수라고 합니다. 그래, 민수야. 집은 어디 사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혼자 살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주인의 마음이 아팠다.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전 강해요. 민수가 애써 웃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야, 힘내라. 넌 아직 어리잖니? 네, 고맙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국밥집을 나갔다. 주인은 민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씩 국밥집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민수야, 들어와서 밥 먹어. 주인이 불러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번에 너무 신세를 졌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일을 찾았어요. 곧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씩씩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장터에 나타나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겠지. 주인은 가끔 민수를 생각했다. 몇 년이 지났다. 어느 겨울날 국밥집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군복을 입은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건장했다. 주인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청년이 물었다. 누구신지. 주인이 청년을 자세히 보았다. 저 민수예요. 몇 년 전에 국밥 얻어먹었던. 어머, 민수야. 주인이 깜짝 놀랐다. 정말 민수구나. 이렇게 컸네. 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앉아라, 앉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저는 군인이 됐어요. 군인? 네, 몇 년 전에 입대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하사가 됐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단하구나.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날 주신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때 정말 배가 고팠어요. 며칠을 굶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어르신이 말없이 국밥을 주셨죠. 그것도 고기가 듬뿍 들어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전 느꼈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민수야. 그래서 저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군인이 된 거야? 네,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주인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감사합니다, 어르신. 민수가 밖으로 나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큰 보따리였다. 이게 뭐냐? 고기입니다. 민수가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신선한 고기가 한 짐 들어있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제가 번 첫 월급으로 샀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주신 국밥의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주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고맙구나, 민수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고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해주세요. 민수의 말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내 마음 잘 알겠다. 그리고 이것도. 민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날 국밥값입니다. 아니야, 그건 안 받아. 받아주세요. 제가 떳떳해지고 싶어요. 민수의 간청에 주인이 돈을 받았다. 고맙다, 민수야.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의 군대 생활 이야기, 앞으로의 꿈 이야기.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주인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나는 별거 안 했어. 아니에요. 어르신은 제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민수가 말했다.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 그날 저녁 주인은 민수가 준 고기로 국밥을 끓였다. 오늘 국밥 맛이 왜 이렇게 좋아? 손님들이 감탄했다.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서 그래요.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가 준 고기니까 더 특별하지. 며칠 후 주인은 장터에서 다시 민수를 만났다. 민수야. 어르신. 민수는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휴가야? 네, 며칠 쉬게 됐어요. 그래? 좋겠구나. 어르신, 제가 오늘 국밥 사드릴게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다른 국밥집에 가서 함께 식사했다. 역시 어르신 국밥이 제일 맛있네요. 민수가 농담했다. 고맙다. 식사 후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계속 군인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구나. 어르신처럼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주인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세월이 또 흘러 주인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주인을 찾아왔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그럼 내 덕분에 잘 지내지. 민수는 이제 군대에서 높은 계급이 되었다. 그리고 휴가 때마다 어김없이 주인을 찾아왔다. 어르신,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알았어. 주인은 민수를 위해 특별히 정성껏 국밥을 끓였다. 역시 어르신 국밥이 최고예요. 고맙다, 민수야. 어느 날 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르신,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그래, 꼭 갈게. 결혼식 날 주인이 민수에게 물었다. 신부한테 우리 이야기를 했니? 물론이죠. 어르신이 제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신부도 어르신을 꼭 뵙고 싶어 했어요. 신부가 주인에게 인사했다. 은인이십니다. 민수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수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신부가 진심으로 말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 부부가 주인에게 선물을 드렸다. 이건 뭐냐? 저희 신혼여행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고급 한우가 들어있었다. 또 고기구나. 주인이 웃었다. 네, 어르신의 국밥집을 위해서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늘도 국밥집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른다. 주인은 여전히 정성껏 국밥을 끓인다. 국밥 사려, 국밥.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리고 가끔씩 배고픈 아이가 문 앞에 서성이면 주인은 말없이 따뜻한 국밥을 내준다. 자, 먹어라. 고맙습니다. 아이가 감사하며 국밥을 먹는다. 민수처럼 그 작은 친절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희망이고 사랑이고 인연이다. 오늘도 장터에는 국밥 냄새가 솔솔 풍긴다. 그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은 생각한다. 따뜻한 세상이구나. 국밥 한 그릇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제5장 달빛 신부. 후아. 보름달이 떠오른 밤, 청년 서기는 홀로 뒷산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달빛이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오늘 달이 참 밝네. 서기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달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저게 뭐지? 서기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다. 달빛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었다. 누구세요? 서기가 물었다. 여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서기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저는 달에서 왔어요.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다. 달에서요? 네, 보름달이 뜰 때마다 이곳에 내려와요. 신기하네요. 서기는 믿기지 않았지만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신비로웠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인이 물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서기라고 합니다. 서기. 좋은 이름이네요. 여인이 다시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저는 달빛이라고 해요. 달빛?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서기는 달빛에게 마음이 끌렸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보름달이 뜰 때 다시 올게요. 달빛이 약속했다. 해가 뜨기 전 달빛은 사라졌다. 기다릴게요. 서기가 손을 흔들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보름달이 떴다. 서기는 또 뒷산에 올라갔다. 올까? 기다리고 있자니 달빛이 나타났다. 왔네요.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두 사람은 만났다. 당신이 정말 좋아요. 서기가 고백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달빛도 서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결혼해요. 서기가 청혼했다. 하지만 저는 달에서 온 사람이에요. 달빛이 망설였다. 괜찮아요. 제가 평생 당신을 지킬게요. 서기의 간절함에 달빛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은 혼례 날짜를 정했다. 다음 보름달에 혼례를 올려요. 네, 기다릴게요. 서기는 혼례 준비를 했다. 혼례복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도 서기의 혼례를 축하했다. 축하한다, 서기야. 신부가 어떤 사람이니? 아주 아름다운 분이에요. 서기가 신나게 대답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왔다. 하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구름이. 서기가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녁이 되었지만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달빛이 올 수 있을까? 서기는 뒷산에 올라가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달빛은 나타나지 않았다. 달빛아. 서기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새벽이 되어도 달빛은 오지 않았다. 왜 안 오는 거지? 서기는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기는 뒷산에 올라가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 다시 보름달이 떴다. 이번에는 올 거야. 서기는 뒷산에서 기다렸다. 달이 떴지만 달빛은 나타나지 않았다. 달빛아, 어디 있어? 서기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왜 사라진 거야? 서기는 슬펐다. 그날 이후로도 서기는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뒷산에 올라갔다. 달빛아, 나야. 하지만 달빛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기는 생각했다. 혼례날 달이 구름에 가려졌으니까 달빛이 내려오지 못한 거야. 그럼 달을 더 밝게 비춰주면 어떨까? 서기는 집에 돌아와 큰 초를 만들었다. 이 초를 켜서 달을 향해 비춰주자.
매일 밤 서기는 초를 켜고 달을 향해 비쳤다. 달빛아, 이 빛을 따라 내려와. 하지만 달빛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올 거야.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서기는 매일 밤 초를 켰다. 달빛아.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서기가 미친 것 같아. 매일 밤 초를 켜고 달을 보고 있어. 하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달빛을 기다리는 거야. 세월이 흘러 서기도 나이가 들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초를 켰다. 달빛아, 보고 싶어.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이 서기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초를 켜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단다. 누구요? 달에서 온 여인이야. 서기가 달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와, 신비로운 이야기네요. 그래, 나는 그 여인을 평생 사랑했어. 소녀는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구나. 그 후로 소녀는 가끔씩 서기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초 켜세요? 그럼 매일 켜야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년이 서기를 도와 큰 초를 켰다. 고맙다, 얘야. 세월이 더 흘러 서기는 병이 들었다.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서기가 소년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하지만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왜요?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으니까. 서기가 미소 지었다. 달빛을 만나지 못해도요?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으니까. 며칠 후 서기가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다. 서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평생 한 여인만 사랑했지.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달이 왜 이렇게 밝아? 정말 신기하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저건. 소년이 말했다. 달빛 누님이 서기 할아버지를 맞으러 온 거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평생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야. 그날 밤 달빛은 정말로 밝았다. 마치 서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서기와 달빛은 이제 달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을 거야. 그래, 행복하게. 보름달이 뜰 때마다 사람들은 서기를 생각했다. 저 달빛 속에 서기가 있을까? 그럴 거야. 한 여인이 달을 보며 말했다. 저도 저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서기처럼 진심을 다해야 해. 노인이 조언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평생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 서기가 살던 집은 이제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매일 켰던 초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초를 소중히 보관했다. 이건 서기의 사랑이야. 대대로 전해야 해. 보름달이 뜰 때마다 누군가는 그 초를 켜고 달을 향해 비췄다. 서기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달빛 누님도 함께. 오늘도 마을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초를 켠다. 서기의 사랑을 기억하며 달빛 신부를 그리워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달이 뜨는 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 달빛아, 보고 싶어. 서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다. 그리고 달빛의 미소가 달 속에서 빛나는 것 같다.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달빛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구나. 달빛 신부의 전설.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